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삼성융합의과학원의 강담비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는 문과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과에서도 특히 저 스스로가 나는 수학 이런 과학 이쪽이랑은 거리가 멀다라고 확신에 차 있는 학생이었었고,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게 뭐였냐면 철학, 사회학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을 공부를 하고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럼 인간으로서 나는 대체 이 세상에 왜 나왔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적어도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나는 정신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난 지역에 가서 신체적인 부분 외에 정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보살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과 쪽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제가 대학을 의학전문대학원을 갈 수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의학전문대학원에 간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에 가야겠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을 했었었는데, 막상 공부를 하고 주변의 선배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의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더 빠지게 됩니다. 의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의학전문대학원 안 가면 어떤 진로를 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빅5를 가자라고 해가지고 삼성서울병원이 있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시 설명회를 갔었는데, 그 입시 설명회를 들으러 가던 중에 포스터 하나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삼성융합의과학원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이랑 성균관대학교랑 삼성전자랑 다 융합해서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학비도 전액 면제고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처럼 포스터가 다 붙어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생물학이랑 의학이랑 결합한 거 하겠지, 물리학이랑 결합한 거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랑은 그건 안 맞지라고 생각하면서 쭉 스크롤을 내리는데 눈에 팍 띄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캔서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무조건 그 교수님에게 컨택을 해봤어요. 그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 됐었고, 교수님께서 임상역학이라는 분야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임상역학 분야예요. 결국엔 사실 저도 애초부터 내가 임상역학이라는 학문을 해야겠다, 이렇게 융합의과학원이랑 이런 데를 간 게 아니라 이걸 하려고 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거를 하려고 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룰아웃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쪽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 이쪽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치러 나가면서 조금씩 좁혀 나갔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대체 그럼 뭘 하고 있냐, 그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의학적인 근거들을 모아서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거를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해요. 연구를 통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데피니션상 잘 설계되고 잘 수행된 연구에서 얻은 근거예요. 그래서 잘 수행을 하려면 결국 연구 설계가 중요해지는데, 그때 이제 임상역학이라는 게 들어가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내려면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내가 원래 재려고 했던 걸 잘 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재려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걔를 재는 거를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상역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임상역학 연구의 전문가들이 바로 이 근거 중심 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서울병원에 원래 제가 있을 때는 없었었는데 임상역학연구센터라는 게 하나 생겼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 초기 멤버였고 저도 그러니까 같이 초기 멤버가 된 거죠. 지금은 이제 30명 정도의 연구원이 있는 대규모의 조직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센터를 알리고 확산시키고 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을 거잖아요. 그 과정이 사실은 제가 많은 논문도 쓸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노출도 많이 돼봤었고, 병원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병원과 연구를 연결하는 건 이렇게 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상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개념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데이터화가 돼야지만 이걸 분석해서 결론을 낼 테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임상역학 연구와 같이 따라붙는 애가 데이터인 거예요.
연구의 근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어떤 데이터가 이 연구에 가장 잘 맞을지를 보고 만약에 적절한 게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사실 내가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준비했던 건 없는데 그냥 내가 주어진 걸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들이 다 하기 전에 미리 가 있는 사람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임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빨리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결국에는 데이터들을 막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의료기관 데이터들을 제일 많이 보게 되고 그 의료기관 데이터가 우리가 뭐 통계 실습 시간에 보는 정제된 데이터가 결코 아니구나. 진료를 목적으로 모인 데이터다 보니까 기존에 이게 그 데이터가 맞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었고 실제 병원 데이터에 필요 분수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그 분석할 수 있는 형태가 절대 아니라는 것도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도 연구를 해보시다 보면 기초적인 일을 할 때 현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내가 뭐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왔나? 나는 뭐 이 고차원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데이터 요거 하나하나씩 한 땀 한 땀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환자한테 설문 받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들이 선생님들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아, 이 데이터는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나중에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걸 다 알고 올 수 있어서 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 있는 데이터 외에도 실제 환자들을 만날 기회도 많았어요. 설문도 막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병원에서 잴 수 없는 영역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 내에서는 결국에는 병원 안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언맷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방법이라던가 어떻게 해서 표준화해서 생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 내 사람들의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전에 환자들에 대한 거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병원을 상주하는 게 아니죠. 병원에 치료받으러 잠깐 오고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갔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재야 다 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사람이 한 땀 한 땀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찾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또 모바일이 들어오게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병원도 이제 하려고 하지만 외국에는 아, 그거 환자가 직접 응답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이 사람이 걷고 뭐 자고 이런 모든 영역들을 다 재는 게 필요하니 웨어러블 기기를 다 끌어서 병원 데이터에 붙이자. 이렇게 되는 병원들도 생기고 있어요. 결국엔 디지털 기기가 있어야지만 이런 환자들이 생성하는 다른 데이터들도 다 수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또 엄청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설명하려면 건강을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영역들이 결합이 되어 있고 이걸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임상역학을 하고 난 데이터의 전문가니까 그럼 이 인접 전문가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나는 어떤 영역들을 발굴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즘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되게 저 스스로도 너무 재밌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모듈들이 붙고 하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질릴 일이 없이 늘 새로운 그런 게 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내용들 잘 측정을 했으면 중재를 해줘야 될 텐데 그때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개별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귀 기울여드리지 않는 게 데이터화해서 보여주면 모두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소외됐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았는데 목소리를 들려주고 나니까 기업들이 연락이 와요. 기업들이나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 나 이 기술이 있어 라고 하면 그 기술을 환자들에게 맞게끔 바꾸는 과정을 같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사회적 무슨 영향을 끼쳐보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생각도 안 했었는데 난 그냥 연구를 했었던 건데 이게 결국엔 사회활동까지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연구를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실제 사회에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해서 에비던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들을 바꾸는 연구들 그런 것들도 하게 되니까 분명 내가 한 사람 만나서 뭘 해준 건 아니었는데 내가 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쌓이면서 적어도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좋아졌겠다. 이 영역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행복해졌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대학원 선택할 때 뭐 애초에부터 열망을 가지고 나는 삼성융합의과학원에 가야겠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제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건강을 향상시키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과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거를 계속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하면서 조금씩 터득해 갔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를 하면서는 병원에서는 의료진분들과도 많이 협력해보고 병원의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병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 학문 분야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융합의과학원에 다른 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들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분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뭔가 더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연구 결과들이 뭐 나 혼자만 논문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해결책으로 개발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알려져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환자분들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된 거죠. 학문 성과를 위해 제가 열심히 한 적은 사실은 없어요. 삶의 희망이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런 행동일 자체가 선생님들 삶을 되게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